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한국 근현대사 경제 쪽에 있어서의 두 거목이죠. 삼성 초대 회장 이병철 그리고 현대 초대 회장이었던 정주영, 이 두 사람의 타로 사주입니다. 두 분이 똑같은 사주 고유 넘버를 갖고 있는데, 이병철은 1910년 2월 10일생, 환원하면 16번 탑카드입니다. 정주영 역시 1915년 11월 25일생으로서 환원하면 고유번호 16번 탑카드를 본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근현대사에 있어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두 거목이 같은 사주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죠. 자, 16번의 개념은 탑이지만 이 탑의 모양을 보면 견고한 탑이 절대 아닙니다. 본인은 이 탑이 견고하다고 믿겠지만 이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루한 탑에서 무언가 탈출을 감행해서 새로운 곳으로 새로운 곳으로의 나아감을, 새로운 곳으로의 도전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즉, 본인이 머물고 있는 이 본인의 세계는 고루한 거죠. 고지식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안주하는 나만의 성인데 그 성에 벼락이 쳤어요. 불이 난 거예요. 지진이 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쵸? 아무리 이게 내가 쌓아 올린 탑이어도 거기에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역방향의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즉, 괜찮아,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이 불이 난 상황을 크게 보지 않고 그냥 여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성향, 즉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들을 그냥 어떻게든 막아보는 형국으로서의 새로운 탈출구를 감행하지 못하는 건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탑이 30층 높인 거야. 그래서 아무리 소방관이 트램플린을 받쳐놓고 괜찮습니다, 뛰어내리셔요, 그래야만 삽니다 라고 얘기해도 30층에서 목숨을 걸고 맨 땅에 헤딩하는 기분으로 본인이 안전장치 없이 뛰어내리기는 그렇게 쉬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사주가 잘 풀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죠. 맨 땅에 헤딩하듯이 다음에 다가올 17번 카드의 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17번 카드는 16번 바로 뒤에 오면서 안전하게 받쳐줍니다. 이 사람 두 사람이 떨어지면 낙상이지 골절이지, 당연히 목숨을 잃을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 사람들은 어디로 떨어지냐면 이 라푼젤의 눈물로 만들어진 약샘에 빠져요. 치유의 샘이야. 여기 빠지기 때문에 다 낫는 거예요. 그리고 환영받는 섬으로서의 인도가 되기 때문에 이 별 자체 이름이 환영의 별이거든요. 여기로 잘 왔습니다 하고 웰컴 해주는 그런 치유의 공간으로서의 그쪽으로의 이동이 보이는 거라서, 이 17번 카드를 믿지 않고서는 평범한 범인들은 절대 뛰어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16번 타로가 갖고 있은 에너지를 어떻게 잘 쓰냐면, 도전이에요. 맨 땅에 헤딩 정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럼 0번 카드, 22번 카드라고 얘기하는 이 바보 카드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바보 카드도 앞으로 출발하는 에너지, 도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거기에는 계획력이 좀 빠져있고 무모하기도 한데, 앞에 있는 낭떠러지를 생각 못하고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성도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라고 주의, 환기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건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뛰어내리는 건 똑같은 개념이어도 믿어야 돼. 뭘 믿어? 여긴 낭떠러지가 아닙니다. 어디로 갑니다? 미지의 공간으로 가는 바보 카드가 아니고 치유의 샘으로 가는 탑 카드이기 때문에 16번에서 17번으로 넘어가는 그 강력한 힘을 아는 자만 맨 땅에 헤딩할 수 있는 도전 정신으로서 자신이 갖고 있는 고루한 탑에서부터 뛰어나올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주가 좋은 에너지로서 풀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러면 이병철의 경제 활동을 쭉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일단 일제 강점기 시대에 삼성 상회, 즉 삼성이라는 이름을 처음으로 쓴 시점이 1938년도입니다.
이때 세 명이서 합심해서 삼성 상회를 만들었는데 이때 이병철이 갖고 있었던 그 한 해의 운명이 17번 카드예요. 그러니까 17년도에 그 에너지, 본인이 본인을 만났던 16번의 에너지를 믿고서 삼성이라는 상회의 이름으로서 17번 환영의 섬, 치유의 섬, 이제 드디어 도착했다의 개념으로서의 안정이 들어와 있는 게 바로 삼성 상회의 이름인데, 이게 아무래도 일제강점기이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힘이 아무리 많아도 일제강점기의 특수성 때문에 결국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때부터가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독립을 맞이하고 광복 이후에 이병철이 삼성 물산이란 이름으로서 다시 한번 재기에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 본인의 의지로서의 사업 활동이 시작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1951년 그 한 해에 이병철의 타로 사주가 바로 21번 카드를 부여받게 됐습니다. 삼성 물산의 시발점이 되는 거예요. 고철을 통해서 뭔가 재물을 많이 획득한 시점인데, 그때 얻은 카드가 삼성의 가장 기본 모태가 됐을 거예요. 그때 얻은 카드 21번은 세계 카드입니다. 이 세계 카드가 갖고 있는 건, 그렇죠, 계열사가 있다면 4개의 계열사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두루두루 여러 가지 그룹으로서의 에너지, 세계 망방에 자신의 삼성이란 이름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에너지까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에너지의 기운이 온 지구를 휩쓸었다라고 볼 만한 에너지가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현대 건설로서 일제강점기 이후에 정주영이 본격적으로 나온 시점을 한번 보면 1947년입니다. 11월 25일 본인의 생년월일을 집어넣고서 환원하면 똑같은 21번 세계 카드가 나오게 돼요. 이때가 바로 현대 건설의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삼성과 현대, 그래서 자력으로서 일제강점기 치하의 경제활동이 아닌 자력으로서 본인의 그룹을 크게 일궜을 때 카드가 똑같은 21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은 반도체 기타 여러 가지 분야에서, 현대도 건설이나 자동차 기타 등등 여러 가지에서 일단 한국의 대표 기업이 된 건 분명하잖아요. 여러 가지 기업적인 윤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 패단은 지금 얘기하지 않고, 삼성의 에너지와 현대의 에너지는 정주영 그리고 이병철에 가져있던 올해의 선카드, 그 해 당시의 운세로서 본다면 그룹의 에너지가 이미 회장으로부터 세계로 뻗어갈 수 있는 에너지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삼성, 현대라는 자랑스러운 기업의 로고가 휘날릴 때 우리도 항상 기쁘죠. 추후에도 더 멋진 건설업과 더 멋진 여러 가지 전자제품의 선도 업체로서 대한민국의 이름을 세계 만방에 펼쳐주길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